저희 지난주 내용 복습하고 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저희 지난주에 09년도 2차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뭐 R2 공간에 이제 두 가지 위상이 주어져 있었는데, 지금 첫 번째 위상은 그냥 보통 거리가 주어져 있고 그냥 보통 거리 위상이다, 뭐 보통 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위상이고, 여기 두 번째 위상은 여기 저희가 오늘 이제 증명까지 할 부분인데, 이제 보통 이상에서 여기 지금 1번 이상의 보통 이상이고, 보통 이상에서의 긴밀은 유계패랑 동치명제고, 그건 저희가 오늘 이제 증명까지 할 내용이고, 그래서 그냥 여기 보통 이상에서 긴밀은 보통 이상에서 유계하고 패가 다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F가 그냥 보통 이상에서의 유계패고, 이제 R2에서 이제 유계패를 뺀 게 두 번째 이상의 계집합이다. 그래서 그냥 1번 이상하고 2번 이상의 이제 계집합을 그냥 직관적인 모양으로 보면, 이제 1번 이상은 열린 원판 같은 걸 이제 계집합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저기 두 번째 이상은 이제 유계패를 이제 뺀 거, 이제 R2 공간 전체에서 유계패를 이제 뺀 거. 그래서 1번의 계집합은 이런 모양이고, 이제 2번의 계집합은 이런 모양인데, 저희가 사실 오늘 요 위상에 대해서 이제 긴밀에 대한 이제 기출문제도 저희가 이제 볼 건데, 지난주에는 이제 T2하고 연결에 대한 기출문제였었고, 여기 사실 포함관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점을 찍을 때마다 이제 1번 이상에 있는 계집합에서 점을 찍을 때마다 여기 있는 계집합을 속에다 넣는 게 가능한가를 보면 당연히 불가능해요. 이 계집합을 이 속에다 넣는 거 당연히 불가능하고, 여기에서 점을 찍을 때마다 이쪽의 계집합을 속에 넣는 건 당연히 가능해요. 그래서 점을 어디서 찍어도 여기 있는 계집합을 속에 넣을 수 있고, 이 계집합을 여기 속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것들의 합집합으로 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얘가 조금 더 자잘자잘한 기저고 얘로 생성한 게 더 강하다. 그래서 이제 1번하고 2번의 위상에 일단 포함관계도 이제 성립을 한다. 그래서 사실 오늘 긴밀에 대한 기출문제도 저희가 다루고 갈 건데, 그때 이제 이런 내용도 일단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일단 여기 Y라는 집합은 여기 이제 직선 모양의 집합으로 주어져 있고, 그 직선 모양에 대해서 이제 상대 이상을 정의한다라는 거는 요 직선하고 요 1번 이상의 계집합을 이제 교집합 시킨 형태가 Y1에 있는 계집합 형태고, 그래서 여기 직선을 올려놨을 때 이제 겹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끝점이 없는 이런 선의 모양 형태가 이제 교집합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 2번 이상에 있는 계집합도 여기 선하고 여기 올려놓고 이제 교집합을 찾아보시면, 이제 선을 올려놓으면 이런 형태의 이제 계집합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2번 이상을 좀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2번 이상에서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의 계집합, 이렇게 바깥쪽으로 터져나가는 모양의 이 집합들을 어떤 걸 가지고 오더라도, 물론 공집합을 빼고 어떤 걸 두 개를 가지고 오더라도 이런 형태의 집합을 두 개를 뭘 가지고 와도 그냥 만나게 된다. 그래서 계집합이 항상 만난다라는 거는 이제 T2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만나는 계집합이 없으니까 이제 T2가 될 수 없고, 또 안 만나는 계집합이 없으니까 안 만나는 계집합이 없고 만나는 것들밖에 없으니까 분할이 없고, 분할이 없으니까 연결이 된다. 이제 이게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이고, 제가 오늘 이제 긴밀에 대해서도 이제 또 다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집합에 있는 이 두 점에 대해서 이제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두 점을 다 갖고 있고 연결되어 있는 집합이 이제 있을 때 이제 두 점이 관계가 있다,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 관계식이 이제 동치관계가 되고, 동치관계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분할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관계가 있는 것끼리 모으고 관계가 있는 것들 모으면 이제 분할이 일어나고, 분할이다라는 거는
이 덩어리들이, 그러니까 사실 동치류라고 이제 부르는 것들, 그냥 제가 덩어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덩어리들이 서로 만나는 거 없이 덩어리들을 다 모으면 이제 전체 집합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덩어리들의 이름, 지금 동치류들의 이름을 이제 여기 교재에서는 이제 여기 X가 있을 때 이 X가 있는 덩어리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고, 그래서 이 덩어리들, 동치류들의 이름을 이렇게 쓰기로 했고, 이제 이 덩어리들을 이제 연결 성분, 극대 연결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극대 연결이다라는 거는 연결 개념은 갖고 있고 더 큰 집합은 연결 개념이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개폐 개념도 성립하고 연결 개념도 성립하면 성분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성분을 찾는 기출문제들도 있는데, 이제 그 기출문제 중에서도 개폐하고 연결을 같이 성립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성분이다. 또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는 기출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예제 상황으로 단점집합 같은 경우가 연결인 건 당연히 성립해요. 단점집합이 연결인 건 당연히 성립을 해서 단점집합이면서 개폐집합이 다 된다라는 거는 결국 연결하고 개폐 개념이 같이 성립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성분이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점집합 중에서 개폐가 다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제 09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여기 극대 연결, 이제 성분을 찾는 이제 기출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여기 두 번째 이상 같은 경우는 개집합이 3개밖에 없고, 뭐 폐집합도 3개밖에 없고, 그 중에서 개폐집합은 원래 있는 이 2개만 개폐집합이고, 또 다른 개폐집합이 없다 바로 보이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상은 이미 전체 공간 자체가 연결이다. 그래서 전체 자체가 연결이면 이제 성분을 물어봤을 때 그냥 전체 집합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은 지금 하한 이상이 나와 있는데, 하한 이상은 원소가 2개 이상 있는 것들은 다 연결이 아니다. 그래서 하한 이상은 단원소 집합들만 연결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완전 비연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한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비연결, 그러니까 단점 집합만 연결이고 원소가 2개 이상 있는 것부터는 연결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0을 갖고 있는 이제 성분을 답을 하려면 여기서는 단점 집합 0이 성분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다음 20년도 기출문제에서는 이제 F1하고 F2가 주어져 있고, 이제 공역에 있는 계집합을 이제 F1의 역상, F2의 역상한 것들이 이제 부분기저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던 기출문제였는데, F1에 의해서 역상을 시키시면 지금 F1이 가우스 X인데 여기 공역이 지금 보통 이상 공간이어서 이제 열린 계 구간들은 이제 계집합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열린 계 구간을 갖고 와서 F1으로 역상, 열린 계 구간을 갖고 와서 F2로 역상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 역상을 시켜보면 이제 F1 쪽으로 역상을 시키게 되면 왼쪽에 점이 있고 오른쪽에 점이 없는 이런 구간들 형태가 이제 F1의 역상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분기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F2로 역상을 시키게 되면 그래서 F2로 역상을 시키게 되면 왼쪽 점이 없고 오른쪽 점이 있는 이런 꼴의 구간들이 이제 역상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F1의 역상인 이런 모양이나 F2의 역상인 이런 모양들 다 부분기저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부분기저를 통해서 이제 기저를 찾아가는 방법은 뭐 2개를 교집합, 3개를 교집합, 유한계를 교집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거 2개를 교집합을 한 것도 이제 기저고, 그래서 이런 거를 교집합을 하게 되면 이제 양쪽 점이 다 없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게 돼. 마찬가지로 이런 걸 교집합을 하면 양쪽 점이 다 없는. 그래서 뭔가 이런 교집합들을 하다 보면 양쪽에 점이 다 없는 이런 꼴들이 이제 기저 중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형태를 이제 교집합을 시키게 되면 딱 점이 딱 하나만 남는, 이제 정수로 점이 딱 하나만 겹치게 되는 이런 꼴들도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걸 교집합하면 단점집합 1, 뭐 이런 걸 교집합하면 단점집합 2. 그래서 그 부분기저 형태가 이런 형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고, 교집합을 시켜 보시면서 기저에는 이런 형태, 기저에는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해 주시고 뭔가 이제 답을 해 나가시면 되는 이제 기출 문제였었어요.
마저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더 해보면, 이제 루트 1을 갖고 있는 이제 성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루트 2는 이제 1과 2 사이에는 물론 이제 원소인데, 저희가 여기 1, 2 구간 같은 게 이제 계집합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요 1, 2 구간은 폐집합이기도 해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확인해 봤지만 얘를 여집합을 한 것도 이제 계집합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 결국 이제 계폐 개념이 다 있는 집합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 계폐 개념하고 연결 개념이 있으면 이제 성분이 되는 건데, 또 얘가 이제 연결 개념이 있는가를 볼 때 뭔가 이거보다 더 작은 계집합이 있는가를 보시면 더 작은 계집합이 사실 없어요. 예. 그래서 뭔가 더 이제 분할될 수 있는 개념도 없는 거고, 이제 연결 개념이 있는 거다,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연결 개념하고 계폐 개념이 있는 요 집합이 여기서 묻고 있는 이제 성분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최종적인 뭐 답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 부분 기저가 어떤 모양이고 기저가 어떤 모양이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예, 다음 15년도 기출문제도 이제 뭐 기출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했던 개념들만 좀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저기 X는 이제 격자점들 중에서 이런 범위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정의로 나와 있었고, 그냥 보시면 이제 무한집합이고, 지금 문제 상황에 이제 타우를 보면 여유한 이상이 타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한집합에 여유한 이상이 주어지게 되면 연결이다. 예. 그래서 무한집합의 여유한 이상 공간은 항상 연결이고, 비슷한 개념으로 비가산 집합에 여가산 이상이 주어지는 것도 이제 연결이 된다. 예. 어쨌든 무한 집합의 여유한 이상, 아니면 비가산 집합의 여가산 이상, 이런 건 연결 개념이 항상 있다. 예.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에 있는 여기 X 공간도 이제 연결 개념이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공역 쪽에다가 이제 위상을 정의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이제 역상을 시켜서 여기 공역에 있는 부분 집합 중에서 역상을 시켜서 정역의 계집합이 되는 그런 것들을 공역에서 위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연속 개념을 갖게 된다. 공역에다 요 위상을 주면 F가 연속 개념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그래서 F는 연속 개념이 자연스럽게 있다. 이제 공역에다가 위상을 주는 방식을 보시면 이제 연결 개념이 바로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정역에 연결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역이 연결이고 함수가 연속이면 이제 치역도 연결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공역에 있는 위상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뭔가 이제 역상을 시켜서 이제 공집합이 되는 것도 이제 정역의 계집합이 되는 꼴들이고, 그래서 뭔가를 역상시켜서 이제 여유한 이상의 이제 전형적인 계집합이 되는 이런 꼴들도 있는데, 뭐 기역 같은 경우는 이제 치역하고 전혀 만나는 게 없어야 돼서, 이 문제 상황에서 이제 치역을 직접 구해보시면 이제 7 이상 집합이 확인이 되고, 결국 이런 꼴이 되려면, 그러니까 기역 같은 형태가 되려면 이제 치역하고 만나는 게 없는 거, 그래서 7 이상하고 만나는 게 없는 6 이하 쪽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부분 집합을 구성시켜 주는 것들이 이 기역에 들어갈 형태들이고, 이런 형태들이 저기 이제 공역 쪽의 계집합 중에 있다. 그리고 역상시켜서 이제 이렇게 되는 꼴들은 이제 이런 꼴들이 이제 니은에 들어갈 꼴들이다. 그래서 이제 공역 쪽에 있는 집합이, 그러니까 계집합이 이런 형태이거나 이제 이런 형태인 거고, 사실 이런 형태가 계집합으로 있다라는 거는 얘를 여집합 시켜보면 유한집합이고, 유한집합이 폐집합이 되는 그것도 이제 성립한다.
그래서 결국 유한집합이 폐집합인 내용도 성립을 하고, 그럼 사실 여기에는 부분집합 중에 당연히 유한집합들이 나올 거고 단점집합들도 당연히 해당이 될 거고, 그래서 단점집합 1부터 단점집합 6까지는 이제 개집합이기도 하고, 단점집합 1부터 단점집합 6까지는 폐집합이기도 하다. 예. 그래서 단점집합 1부터 단점집합 6까지는 개폐가 다 되는 집합이다. 예. 그래서 단점집합이 개폐가 다 되면 이제 성분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요 개념들을 묶어 보시면 이제 성분 중에 단점집합으로 되어 있는 성분 6개가 이제 확인이 되고, 결국은 그 단점집합 6개가 이제 그 개폐집합이 되면 결국 그걸 다 모은 얘도 당연히 개폐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6개를 다 갖고 있는 것도 당연히 개폐집합이고, 얘를 여집합시킨 것도 당연히 개폐집합이 되는데, 얘가 결국 7 이상 집합인데 사실 이거의 여집합이고, 결국 이거의 여집합도 이제 개폐가 다 된다. 그래서 그 단점집합 1부터 단점집합 6까지가 개폐집합이고, 그걸 6개 모은 뭐 얘도 다 개폐집합이고, 전체에서 개폐집합을 빼고 나면 결국은 얘인데 얘도 개폐집합이다. 예. 그래서 치역은 연결개념하고 개폐개념이 성립을 해서 역시 치역도 성분이다. 이렇게 좀 확인을 했던 기출문제고,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내용들, 뭐 공역의 위상을 보고 함수가 연속이 보장되는 거, 이제 무한집합의 여유한 이상이 이제 연결개념인 거, 그리고 기억이 어떤 꼴이 있고 니은이 어떤 꼴이 있는 뭐 이런 개념, 그리고 개폐하고 연결을 같이 성립하는 게 성분의 개념을 갖는 집합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확인을 했던 기출문제. 다음 내용은 요 그림이 저기 써져 있는 이제 X 부분이고, 여기 선분 모양들을 이제 CN 형태라는 이름으로, 여기 n분의 1 모양들을 이제 D라는 이름으로 이제 써놨던 형태고, 그래서 이거 당연히 이제 연결 개념이 있는 거였는데, 이제 원점을 뺀 거를 Y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기 X에서 이제 원점을 뺐을 때를 Y라고 했을 때, 연결 개념이 아닌 거고, 이제 비연결 개념인 거고, 이제 성분들을 찾으실 때, 여기 이제 CN들에서 원점을 뺀 거를 이제 EN이다 라는 이름으로 줬을 때, 그래서 여기 원점 뺀 요 선분을 뭐 E1, 원점 뺀 요 선분을 E2 이제 이런 이름으로 놨을 때, 이 선분 하나하나씩 사이에다가 이런 점선들이나 이제 실선들을 사이에 얼마든지 그릴 수 있고, 그래서 점선과 점선 사이의 교집합으로 보면 이런 게 하나 나오고, 실선과 실선 사이의 교집합으로 보면 이제 폐집합 개념도 성립을 하게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EN들이 전부 다 이제 개폐 개념 이제 성립을 한다. 물론 이제 연결 개념도 성립을 하고, 이런 꼴에 이제 구간과 이제 동행 개념이 성립하고, 이제 연결 개념 당연히 갖고 있고, 이제 여기 점선과 점선 사이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개집합 개념, 실선과 실선 사이의 교집합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폐집합 개념도 성립을 하고, 그래서 이해는 연결 개념하고 개폐 개념 다 성립을 하고, 그래서 연결 개념하고 개폐 개념이 다 성립을 하기 때문에 뭐 성분의 개념이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n분의 1, 0점들, (1, 0, 2분의 1, 3분의 1, 요 점들도 이제 한 점 한 점씩이 다 성분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보실 만한 부분은, 여기 이제 단점집합 n분의 1, 0 같은 게 이제 성분인데 개집합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아무리 작은 개집합을 가지고 와도 교집합을 또 요 한 점만 남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여기 선분들이 계속 기울기가 n분의 1 형태 선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원이 아무리 작게 와도, 여기 이 점을 갖고 있는 개집합이 아무리 작은 게 와도 이 선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원하고 당연히 만나는 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개집합을 잘 잡아서 교집합에 딱 요 한 점만 남게 하는 개집합은 없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얘가 개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성분 중에서 개집합이 안 되는 이런 집합이 저희가 성분 구할 때 좀 혼돈이 오는 부분들이, 그래서 얘가 이제 개집합은 아니면서 이제 성분이 되는 그런 예제이고, 이런 예제들이 저희가 성분을 구할 때 좀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셔야 돼.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하한위상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 비연결에 해당되는 위상 공간이었고, 이제 완전 비연결에 대한 예제가 이제 단점 집합들만 연결이고 원소가 2개 이상 있는 것부터는 연결이 안 되는 딱 단점 집합만 연결로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완전 비연결이라고 하고, 이제 이산 이상하고의 개념이 동치 개념은 아니다. 이산 이상은 당연히 완전 비연결인 게 맞지만 이제 완전 비연결이라고 해서 꼭 이산 이상이 되는 건 아니다. 아까 이제 하한 이상 같은 공간이 해당된다. 그래서 하한 이상 공간은 완전 비연결이 맞고, 물론 하한 이상 공간은 이산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이 이제 동치 개념은 아니고 정의는 단점 집합만 연결로 되어 있는 공간을 완전 비연결이라고 한다. 또 이산 공간하고 완전 비연결이 이제 달라지는 또 예제 상황으로 이제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에다가 유리수 집합에다가 이제 상대 이상을 정의하게 되면 저 경우도 이제 완전 비연결은 성립하고 이제 이산 공간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공간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단점 집합만 연결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원소가 이제 뭐 2개 이상 있게 되면 뭐 저희가 지난주 증명까지 했지만 원소가 이제 2개 이상 있게 되면 뭐 대소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 요 사이에 어떤 무리수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래서 어떤 원소, 어떤 집합에 이렇게 2개 이상 뭐 있는 집합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어차피 이런 무리수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이 무리수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이용해서 당연히 분할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계집합을 이용해 보면 이제 집합을 분할하는 게 가능해지고, 결국 원소가 2개 이상 있을 때부터는 비연결 개념이 항상 있다. 그래서 단원소 집합들만 결국 연결 개념이 있고, 결국 이제 성분들도 이 단원소 집합들이 되고, 근데 지금 경우도 이 단원소 집합이 성분이지만 이제 계집합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작은 계집합을 벌려도, 이 점에서 아무리 작은 계집합을 벌려도 교집합이 딱 요 한 점만 남게 할 수는 없어요. 계집합을 아무리 작게 가져와도 그 계집합 안에 얘 말고 다른 유리수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교집합을 딱 시켜서 딱 요 점만 남게 하는 그런 건 없고, 계집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집합은 성립하지 않는 뭐 역시 이런 성분이 존재하는 그런 또 예제이고, 역시 아까처럼 이런 예제가 있는 상황들은 이제 성분을 확인할 때 좀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좀 보시고 주의해서 보실 부분이. 그래서 일단 성분은 폐집합 개념은 항상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 정리로 나와 있던 부분이고 저희가 확인을 했던 명제고, 그래서 성분은 폐집합 개념은 항상 있고, 성분이 이제 계집합 개념이 없을 수도 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예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집합 개념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성분이 총 개수가 이제 유한계일 때는 이제 계집합 개념도 있다. 그래서 성분이 한 20개가 있으면 그때는 뭐 성분들은 전부 개폐란 얘기를 할 수 있다. 근데 성분이 이제 무한계가 있는 경우 중에는 계집합이 안 되는 성분도 가능한 것이다. 뭐 그렇게 알고 가시면 돼. 그래서 위상적 성질 중에는 이제 연결 성분의 이제 개수도 위상적 성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둘이 위상적으로 동형이면 성분의 개수도 같아야 한다. 그래서 성분의 개수가 다르다면 이제 동형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개념이 성립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기출문제 중에서 이 둘의 이제 동형 개념을 확인하려고 할 때 그냥 이 자체적으로 보면 얘도 연결이고 얘도 연결이고, 물론 성분도 한 개, 성분도 한 개, 뭐 이런 상황인데, 양쪽에서 이제 점을 하나 뺀 거를 비교하게 되면 여기 이제 만나고 있는 점의 이름을 P라고 했을 때 여기서 P를 빼게 되면 이제 성분이 4개가 되고, 그럼 이 P가 만약에 대응하는 곳이 어딘가 있을 텐데 대응하는 위치가 어디여도 이제 그 점을 뺐을 때 성분이 4개가 되는 일은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는 P를 빼면 4개의 성분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P가 대응하는 점이 어디여든 무관하게 뺐을 때 4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뺐을 때 4개, 여기는 뺐을 때 4개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는 동형이 성립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간값 정리는 이제 함수는 연속이고 이제 정의역은 연결이었을 때 이제 뭐 공역은 이제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이 있고 연결 정의역에 뭐 실수의 보통 이상의 공역에 함수가 연속인 이런 상황이면 여기 함수값 사이에 있는 R에 대해서 그 R로 대응하는 정의역의 원소가 이제 존재한다. 이걸 이제 중간값 정리라고 이제 부른다. 예. 정의역 공역이 다 유계폐 구간, 똑같은 유계폐 구간이면서 함수가 연속인 경우는 뭐 자기자신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점 P가 존재하고 뭐 이런 점을 이제 고정점이라고 부른다. 예. 그래서 정의역 공역이 똑같은 유계폐 구간이고 함수가 연속이면 고정점을 항상 갖는다. 이걸 고정점 정리라고 이제 부른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덮개, 열린 덮개, 뭐 긴밀, 뭐 그런 정의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뭐 덮개다라는 거는 요 집합 쪽이 이제 덮개다라는 거는 얘네들을 합집합을 다해서 A 집합을 포함했을 때 이런 집합 쪽을 이제 A의 덮개라고 이제 부르고 이 각각의 원소들이 이제 개집합까지도 되면 뭐 열린 덮개라고 이제 부른다. 예. 예. 이제 부분 덮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부분 집합들이 이 부집합 쪽에 대해서 부분 집합들이 모여져 있고 역시 덮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이제 그걸 역시 부분 덮개라고 부른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컴팩트 이제 긴밀 이제 이것의 정의는 이제 열린 덮개를 줄 때마다 이제 유한계 부분 덮개를 항상 가질 때 열린 덮개를 줄 때마다 유한계 부분 덮개를 항상 가질 때 이걸 이제 긴밀이라고 이제 정의한다. 예. 전체 공간이 이제 긴밀일 때 이제 긴밀 공간이라고 이제 부른다. 예. 근데 이제 전체 공간이 X고 이제 지금 부분 집합이 A였을 때 저 A를 부분 집합으로 보면서 긴밀을 확인하는 개념하고 부분 공간으로 보면서 긴밀을 확인하는 개념은 뭐 차이가 없다. 예. 직관적인 모양은 이제 부분 공간으로 보는 상황은 A 공간 안에 있는 계집합으로 이제 덮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여서 직관적으로는 이제 이런 계집합들로 덮어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뭐 부분 집합으로 보고 있을 때는 이제 전체 공간을 계집합으로 덮는 거여서 이런 계집합으로 덮어놓는 상황인데 결국은 전체 공간에 있는 계집합으로 덮어놓은 다음에 유한계 덮개를 찾아내는 상황하고 A 공간에 있는 계집합으로 덮어놓고 유한계를 찾아내는 상황은 똑같은 거다. 이게 유한 부분 덮개가 있으면 얘도 유한 부분 덮개가 있는 거고 얘도 유한 부분 덮개가 있으면 얘도 유한 부분 덮개가 있다. 그래서 덮어놓는 계집합의 모양이 같은 건 아니어도 물론 이제 유한계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느냐 그거는 개념이 차이가 없다. 그래서 뭐 부분 공간으로 볼 때나 부분 집합으로 볼 때나 긴밀을 확인하는 거는 똑같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한 집합이 긴밀이 되는 거는 뭐 위상 공간하고 무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 뭐 유한 집합은 원소 자체가 당연히 유한계니까 이제 각 점을 따로따로 찾아와도 당연히 유한계로 당연히 덮는 게 가능해서 유한 집합이 긴밀인 건 이제 위상 공간하고 관계없이 언제나 되는 개념이고 여기 여가상 공간에서는 요 역방향도 성립한다. 그래서 여가상 공간은 역방향도 성립해서 여가상 공간에서는 이 둘이 동치 개념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여유한 공간 같은 경우는 계집합의 형태 자체가 이런 게 결국 계집합이기 때문에 결국 유한계를 뺀 게 이 동네에 있는 계집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계집합을 아무거나 빼면 결국은 못 덮는 게 당연히 유한계밖에 없게 돼요. 결국은 그런 계집합을 하나 빼게 되면 남는 게 유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집합에서 그냥 아무 계집합을 하나 빼게 되면 뭐 남는 게 한 20개밖에 없고 그 20개를 그냥 따로따로 계집합을 찾아봐도 그냥 20개만 덮을 수 있고 처음 것까지 다시 모아도 21개만 당연히 덮을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여유한 공간은 계집합 자체가 결국 이런 것들밖에 없고 그런 계집합을 아무거나 빼도 남는 게 뭐 유한계밖에 없어서 결국 여기가 유한계 뭐 이게 한 20개면 21개면 충분히 A 집합이 커버된다. 그래서 여유한 공간은 뭐 A 집합이 뭐냐랑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모든 집합이 다 긴밀이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유한 공간은 모든 집합이 다 긴밀이다.
그다음에 A의 유한 부분 덮개가 있는 거랑 A 빼기 G의 유한 부분 덮개가 있는 거랑 당연히 얘가 한 20개로 덮이면 더 작은 집합은 얘도 20개로 덮이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뭐 기억은 당연한 거고, 이제 니은 상황에서 여기 얘가 한 20개로 덮이면 얘는 21개로 덮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얘가 20개로 덮이면 얘는 이제 G까지 다시 모으면 덮을 수 있으니까 그냥 21개면 덮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계집합을 하나 뺀 상황하고 계집합을 하나 빼기 전 상황하고 유한계로 덮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이가 없다예요. 계집합 요 하나 때문에 유무한이 바뀔 건 아니어서 얘가 유한계로 덮이느냐하고 얘가 유한계로 덮이느냐는 이제 차이가 없다예요. 그래서 결국 긴밀을 긴밀을 확인을 할 때 계집합을 하나 빼놓고 긴밀을 좀 확인해 봐도 제가 긴밀을 확인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06년도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이제 0이 없는 것들이 뭐 계집합이고, 이제 0을 갖는 계집합은 사이즈가 제일 작은 것도 요 사이즈다 라는 이제 위상 공간이었고, 이제 0 같은 경우를 보시면 영을 갖는 계집합은 사이즈가 아무리 작아도 이런 꼴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0을 갖는 계집합을 하나 빼게 되면 그래서 결국 전체 공간에는 0이라는 원소가 있고, 결국은 뭐 전체 공간을 덮는 덮개를 이제 두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덮개 중에는 결국은 0을 갖는 계집합이 필요하고, 0을 갖는 계집합을 빼게 되면 남는 게 많아봐야 2개, 유한계가 남게 되고, 이거 따로따로 덮고 이것까지 해도 뭐 총 3개면 다 덮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 공간을 항상 유한계로 덮을 수 있다. 그래서 긴밀 개념이 성립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계집합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0을 갖는 그러니까 0이라는 원소가 있어서 그래요. 0이라는 원소는 계집합을 뭘 갖고 와도 뭐 못 덮는 게 유한계밖에 없다. 이런 점 0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제 긴밀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세 보통 이상 공간에서 유계폐 구간이 이제 긴밀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성립을 하는데, 이걸 확인하는 증명 과정을 축소 구간 정리를 좀 이용해서 증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축소 구간 정리는 이제 뭐 실세 보통 이상 공간에서 유계폐 구간들이 이게 점점 포함 관계를 갖고 있는 유계폐 구간들이었을 때, 여기 교집합을 다 했을 때 이제 공집합이 되지 않는 걸 이제 축소 구간 정리라고 부르고, 요 길이들이 점점 0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이 교집합을 다 한 게 딱 한 점이 된다. 여기까지도 축소관 정리로 이제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길이들이 점점 0에 가까이 가면 이 교집합이 딱 점 하나만 남는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을 뭔가 이렇게 다른 정리 쪽에 이제 증명하는 이제 보통의 흐름이 이 1번 구간의 절반 중에 두 번째 구간을 택하고, 두 번째 구간의 절반을 이제 세 번째 구간으로 택하고, 절반 구간을 이제 네 번째 구간으로 택하는, 그래서 뭐 점점 반씩을 이제 남기는 그런 형태들의 구간들을 좀 이용하는 게 이 축소관 정리를 이용해서 다른 정리를 증명하는 보통의 흐름이고, 여기 요 밑에 있는 유계폐 구간의 긴밀인 것도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증명을 했었어요. 이제 반씩 나눠가는 구간들을 이용해서 이 정리를 이용했고, 결국은 이 증명을 그런 방식으로 좀 했다. 어쨌든 이 결과물을 이제 좀 알고 가시면 돼요. 이제 유계폐 구간은 긴밀 개념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기출 문제에서는 이제 자연수 집합에다가 음수 3개까지 있는 전체 공간이 주어져 있고, 계집합의 형태가 이제 3개가 주어져 있는데, 이제 뭐 긴밀에 대해서 뭔가 확인하는 기출 문제였는데, 긴밀을 가리는 과정에서 이 계집합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돼요. 이제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는 집합 같은 경우는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이제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자연수보다 이제 더 큰 집합 중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고, 어쨌든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집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덮개를 주고 시작을 하게 되면 어차피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계집합이 필요하게 되는데,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계집합은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계집합은 저런 형태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으면 덮개를 뭘 주고 시작하더라도 결국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계집합이 필요하고, 이 계집합을 빼면 결국 못 덮는 게 유한계밖에 없다. 그래서 뭐 역시 남는 게 한 20개가 있으면 뭐 이걸 따로따로 덮어도 결국은 20개만 필요하고 20개만 덮을 수 있고, 처음 것까지 뺀 것까지 다시 모으면 21개만 다시 덮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계집합을 뺐을 때 남는 게 유한계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항상 생기게 되면 A를 유한계로 덮는 게 당연히 가능해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있는 집합은 항상 그래요. 마이너스 1이 있는 집합은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는 계집합이 필요하게 되고, 그 계집합을 빼기만 하면 남는 게 유한계고, 요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이제 긴밀이 성립한다. 근데 또 마이너스 1이 없으면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결국 덮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1이 없는 집합이면, 그래서 뭐 B라는 집합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없으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만 가지고도 이제 덮개가 만들어진다. 결국은 이 녀석의 사용 없이 덮개가 만들어진다는 내용이고, 그럼 이 녀석의 사용 없이 덮개를 만들 수 있으면 여기서 단점 집합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덮개를 여기 단점 집합을 이용한 덮개를 가지고 오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았을 땐 덮을 수 있지만, 이런 걸 이제 유한계를 모으면 얘가 유한 집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A하고 B는 다 지금 자연수보다 큰 무한 집합들이야. 어쨌든 이제 얘가 그런 저런 무한 집합이면서 이제 마이너스 1이 없는 경우라면 이제 이런 형태의 덮개를 가지고 왔을 때 이걸 다 모으면 자연수가 덮이기 때문에 B를 덮을 수 있지만, 이걸 유한계만 모으면 유한계밖에 안 모이니까 당연히 B를 못 덮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있는 경우는 긴밀이 되고 마이너스 1이 없는 경우는 긴밀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이제 갈리게 되고, 결국은 요 계집합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상황으로 긴밀이 되는지에 대한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다음 요 기출문제는 제가 사실 초반에 이제 거리 공간을 다루다가 이 거리 공간에서 사용하는 계집합의 형태들에 대한 확인을 미리 했었었고, 그래서 사실 요 거리 공간에서 계집합 형태는 이제 원점을 갖는 계집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점을 중심에 갖고 있는 계집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심이 원점에 있는 볼 같은 경우는 그냥 열린 원판 모양, 그냥 이런 형태, 원점이 중심에 있는 열린 원판 모양이 이제 계집합의 형태고, 물론 원점이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P가 원점이 아니었을 때 결국 원점에서 P까지 떨어진 거리보다 작은 숫자를 반지름으로 적게 되면 이게 단점 집합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볼의 형태가 이제 단점 집합 아니면 이렇게 원판 모양 이런 볼들을 갖고 있는 뭐 거리 공간이다라는 내용은 제가 거리 공간에서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 뭐 긴밀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질문들이 네, 여기 뭐 페포도 물어봤는데, 지금 A 집합이 이제 0,0하고 이제 1,0 사이에 있는 점들, 그래서 0,0 해당 없고 1,0 해당 없고 그 사이에 있는 X축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저기 A 집합이고, 지금 페포를 묻고 있는데 사실 밖에 있는 점 중에서 이제 더 들어갈 원소가 있는지, 어차피 페포라는 집합은 A는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A에 없는 원소 중에서 페포에 들어갈 원소가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점하고 이 점을 좀 고려하시면 되는 거죠. 뭐 나머지 다른 점들, 뭐 이런 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점 집합을 가지고 오면 A랑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은 당연히 페포에 들어갈 일이 없고,
좀 들어갈 만한 후보가 1,0하고 이제 0,0을 따져보시면 되는데 1,0 같은 경우도 역시 단점집합이라는 계집합을 갖고 오면 당연히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1,0도 페퍼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0,0 같은 경우는 계집합이 원판 모양이기 때문에 0,0에서 계집합을 아무리 작게 가져와도 얘랑 만나는 게 생기니까 페퍼를 구하는 과정에서 새로 넣어줄 점이 원점만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원점만 더 넣어주면 이제 A에다가 원점만 더 넣어주면 페퍼가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원수가 무한계이면서 이제 그 긴밀이 되는 그런 집합의 예제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원점 근처에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모여 있는 그런 형태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점하고 원점 근처에 많이 몰려있는 애들이 있는 이런 집합을 가져오시게 되면 뭐 개수는 이제 자연수 개수니까 이제 개수는 이제 무한계인 상황들이 되고, 그러니까 긴밀인가를 확인해 보면 이제 0,0을 덮는 계집합이 필요하고 0,0을 덮는 계집합을 갖고 오면 사실 원판을 가지고 오는 거고, 원판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원판 안에 대부분의 원소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원판에 못 들어가는 게 여기에 한 유한계밖에 없다. 그래서 얘도 결국 유한 커버가 있다. 이런 상황들이 성립하게 돼. 어쨌든 저 기출 문제는 이제 보레 형태를 이제 확인해 주시는 게 이제 시작할 때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거리 공간을 배울 때, 저희가 다룰 때 이미 확인했던 계집합 모양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다음 기출 문제에서는 여기 지금 타우는 지금 여유한 이상이 주어져 있는데, 그럼 H집합에다가 지금 상대 이상을 정의하게 되면 결국 얘하고 A를 교집합시킨 형태들이고, 결국 얘하고 A를 교집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빼고 나서 교집합을 하는 건 교집합을 하고 그 다음에 뺀 거랑 같아서 여기 교집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뺀 거랑 같다. 그래서 결국 여유한 이상 공간이 전체 공간의 이상이다 보니까 A집합에다가 상대 이상을 정의한 것도 마치 A집합에 있는 여유한 이상꼴의 계집합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집합 같은 경우는 지금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체에서 3호를 빼고 교집합을 시키면 당연히 4만 딱 남게 되고, 전체에서 4호를 빼고 교집합을 시키면 뭐 3이 남고, 전체에서 3, 4를 빼고 교집합을 시키면 당연히 5가 남아요. 유한집합이었기 때문에 여유한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산 이상이 돼요. 그래서 A 공간은 그냥 여유한 이상하고 같은 꼴의 계집합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이제 B집합은 이제 유한집합이었기 때문에 이상 공간이다 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뭔가 경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경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점이다 라는 상황은 이제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C하고도 항상 만나고 C의 여집합하고도 항상 만나는 일이 생기면 그런 점을 저희가 이제 경계점이다 라고 한다. 그래서 C하고도 항상 만나고 C의 여집합하고도 항상 만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를 경계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리고 온 것처럼 이제 B집합의 위상인 지금 이산 이상이기 때문에 B집합에 있는 점들은 당연히 도집합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단점집합 3, 단점집합 5, 뭐 이런 계집합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단점집합이라는 계집합을 당연히 갖고 있으면 이 점은 당연히 도집합에 들어갈 일이 없다가 되죠. 물론 경계점에도 들어갈 일이 없고 도집합에도 들어갈 일이 없다. 도집합은 이 점 빼고도 뭔가 만나는 게 있는가를 확인하는 건데, 단점집합 같은 경우를 갖고 오면 그걸 뺐을 때 당연히 만나는 게 있을 일이 없고,
단점집합, 계집합을 갖고 오면 C하고 C의 여집합을 동시에 만날 수가 당연히 점 하나가 여기 동시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경계점이 되는 게 당연히 불가능해. 단점집합, 계집합 형태들은 도집합의 원소도 경계의 원소도 당연히 될 수가 없고, 그래서 B집합은 이상 공간이니까 B집합에 있는 저 세 점 같은 경우는 어떤 집합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있는 C집합에 대해서도 경계집합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예. 근데 A집합 같은 경우는 지금 위상 공간에 있는 형태 자체가 A백에 유한 이런 형태고, 얘하고 C가 만나는 거를 확인하는 거는 C하고 얘를 교집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한을 빼는 거랑 같은 형태인데, A하고 C를 이제 교집합해보면 무한집합이에요. 그래서 무한에서 유한을 빼면 당연히 공집합이 될 일이 없고, 여기를 C의 여집합이라고 바뀌면 여기가 C의 여집합이라고 바뀔 텐데, C의 여집합하고 A도 무한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무한이고 역시 유한을 빼면 공집합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공집합이 안 되는 상황들이 와요. 그리고 A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이런 계집합들이 오게 되고, 이런 계집합이 오면 C하고도 만나는 게 맞고 C의 여집합으로 바꿔도 만나는 게 맞고, 그래서 A집합에 있는 애들은 다 이걸 만족을 하고 A집합에 있는 애들은 다 경계점이 된다. 이런 기출문제였었어요. 그 다음에 함수가 연속이고 이제 정의역이 긴밀이면 치역도 이제 긴밀이다. 그래서 연속함수는 긴밀을 보낸 것도 이제 긴밀이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밀도 이제 위상적 성질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두 공간이 하나는 긴밀인데 하나는 긴밀이 아니다. 그럼 당연히 동형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전체가 긴밀 공간이면 그 안에 있는 폐집합은 긴밀이 성립한다.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폐 부분 집합은 긴밀이 성립한다. 전체가 T2 공간이면 그 안에 있는 긴밀 집합은 또 폐집합이 된다. T2 공간 안에 있는 긴밀 부분 집합은 폐집합이 된다. 예. 그리고 이 명제는 이렇게 03년도 이제 기출문제에 의하면 이 내용이 그대로 따라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이제 T2 공간이면 이제 A가 이제 긴밀이고 밖에 있는 점 X에 대해서 얘를 포함하고 만나는 게 없는 이런 UV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이 기출문제 상황인데, 사실 이 기출문제 상황에 의하면 밖에 있는 점을 꺼내올 때마다 A하고 만나지 않는 계집합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양쪽에 다 UV가 나타났지만 어쨌든 이쪽에서 계집합이 나타난 거고, 밖에 있는 점을 줄 때마다 A랑 만나지 않는 이런 계집합이 존재한다. 그게 얘가 폐가 맞다라는 걸 확인한 거고, 그래서 이 기출문제에 의하면 이 위주에 적혀져 있는 명제가 그대로 따라온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긴밀하고 긴밀을 합집합을 시키면 긴밀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예. 긴밀과 긴밀을 합집하면 긴밀이 되는 거고, 긴밀과 긴밀을 곱하면 또 긴밀이 된다라는 게 저희가 오늘 증명까지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을 해요. 그래서 긴밀을 합하거나 긴밀을 곱한 건 이제 긴밀이 된다. 예. 근데 교집합은 긴밀이 안 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이제 T2 공간이면 또 성립한다. 예. 그래서 긴밀과 긴밀을 교집합을 했을 때 이제 긴밀이 안 될 수도 있고 T2 공간에서는 또 항상 성립한다. 예. 그래서 사실 T2 공간이면 두 개뿐만이 아니라 개수에 관계없이 긴밀과 긴밀을 여러 개를 교집합을 하든 저렇게 두 개를 교집합을 하든 교집합의 개수랑 무관하게 이제 긴밀이 된다. T2 공간에서는 교집합을 시킨 것도 이제 긴밀이 항상 된다. 예. 그리고 이제 T2 공간이 아닌 경우는 두 개 교집합도 긴밀이 안 되는 게 가능하고, 그런 예제를 지난주에 적어드린 게 이 위상 공간인데 당연하게 있는 계집합 말고 이렇게 X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이런 꼴을 계집합으로 갖고 있는 위상 공간에서는 최소 혼수가 있으면 긴밀이 된다. 예. 이렇게
최소 원소가 있으면 요 위상 공간에서 긴밀이 되고, 이렇게 최소 원소가 있으면 요 위상 공간에서 이제 긴밀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최소 원소가 있는 A 집합, B 집합 다 긴밀이 되고, 이거 교집합을 하시면 여기 뒤에 써져 있는 5, 6 구간 형태가 집합으로 나오는데, 그 최소 원소가 없으면 또 긴밀이 안 되는 위상 공간. 그래서 이 위상 공간에서는 최소 원소가 있는 이 집합들은 이제 긴밀이 되는 거고, 최소 원소가 없는 얘는 이 공간에서는 긴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긴밀에 교집합에 긴밀이 안 되는 예제가 존재한다. 물론 T2 공간이 아닌 공간이에요. T2 공간이면 아예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기억에 대해서 안 되는 예제는 T2 공간이 아닌 공간에서 예제가 있어야 되고, 물론 지금 예제로 보여주고 있는 이 공간 당연히 T2 공간이 아니에요. 이런 계집합은 어떤 식으로 두 개를 갖고 와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나기만 한다. 뭐 당연히 T2가 아니고 정직이 아니고 정교가 아니다. 어쨌든 T2 공간이 아닌 공간이다. 그 다음에 여기 1번은 이제 강약에 대해서 이제 긴밀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2, 3, 4번은 이제 전체 공간하고 이제 부분 공간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강한 공간에서 긴밀이 되면 약한 공간에서도 긴밀이 된다. 그래서 강한 데서 긴밀이면 약한 데서도 긴밀이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하실 때 이쪽이 덮개가 더 많아요. 강한 쪽에 덮개가 당연히 많은 거고, 덮개가 많은 거에서도 유한 커버를 찾아오는 게 당연히 가능했으면 덮개가 더 적은 데서도 유한 커버를 찾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긴밀인 걸 확인할 때 시작은 이 2번 공간에 있는 덮개를 꺼내오고 시작을 해요. 2번 공간에 있는 덮개를 꺼내오고 시작을 하는데, 결국 그 덮개들은 결국 1번의 덮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강약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덮개를 꺼내놓고 확인을 시작할 건데, 덮개를 꺼내오고 시작을 하면 그 덮개가 여기에 덮개이기도 하고, 그럼 긴밀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유한 커버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유한 커버를 찾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2, 3, 4번은 지금 1번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1번은 강약 얘기고 2, 3, 4번은 전체 위상하고 상대 위상 쪽의 얘기고, 그래서 주의하실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잘못된 개념이다. 그래서 전체 공간하고 상대 위상이 마치 강약이 있는 거다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시면 1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된 개념이 나오게 돼요. 이런 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상대 이상의 계집합과 전체 동네 계집합은 계집합의 모양 자체가 다르고 강약 얘기가 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 4번에 이제 여기 전체 공간하고 상대 이상이고 더 안쪽으로 이제 비집합을 꺼내오면 저 B가 뭐 상대 이상에서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전체 공간에서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거는 동치다. 이건 이제 긴밀을 이제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정리로 나와 있던 명제예요. 그래서 이제 3번, 4번 다 성립한다. A 공간 안에 있는 비집합에 대해서는 뭐 상대 이상에서 확인을 하든 전체 공간에서 확인을 하든 차이가 없다. 그리고 2번이 이제 기출문제였는데, 이제 전체 공간 안에 있는 비집합, 이건 A에 쏙 들어가 있는 보장이 없는 비집합이에요. A에 쏙 들어가 있으면 다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이 B는 A에 쏙 들어가 있는 게 보장이 없는 B고, 그럼 A 공간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A에 들어가 있는 집합을 확인해야 되는데, 교집합을 시켜놓으면 당연히 A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B라는 집합하고 얘를 교집합시킨 집합은 집합의 모양 자체가 같은 게 아니어서 이게 유한계로 덮는다라는 상황을, 얘가 유한계로 덮는다라는 상황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얘가 유한계로 아무리 덮여도 얘가 유한계로 덮는다라고 보장을 안 한다.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 질문이었고 안 되는 예제가 있었고 결국은 성립하는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에서 아까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쪽에, 여기 동그라미 2번 쪽에 있는 예제 상황을 여기 이제 기출문제에서 이제 확인을 해본 게 있었고, 그래서 여기 전체 이상하고 이제 상대 이상을 봤을 때 이제 여기에서 유계폐 구간을 갖고 오면 이제 실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 유계폐 구간은 이제 긴밀이다. 근데 얘를 유리수하고 이제 교집합을 하면
뭐 사실 여기 파이 자체는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이 들어가서 교집합을 시키든 안 들어가서 교집합을 시키든 뭐 집합의 차이는 없고, 그래서 어차피 차이가 없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적었었는데, 그리고 요 집합이 요 공간에서는 긴밀이 아니다. 그래서 이 파이 쪽으로 조금씩 가까이 가는 형태에 대한 뭐 덮개가 존재하고, 그 덮개로서는 얘가 유한 커브를 찾을 수 없어서 얘가 요 공간에서 긴밀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전체 공간에서 긴밀이었을 때 교집합을 시킨 집합이 그 상대 이상에서 긴밀이 안 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얘가 긴밀이면 얘가 긴밀인 거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기출문제 예제였었어요. 저희가 이제 과제는 조금 쉬었다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